그러면 건강원에서 사용을 하는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탕기도 있고 추출기도 있고 뭐 포장기도 있고 분쇄기도 있고 뭐 유압기 그리고 뭐 교반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마다 좀 사용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도 이제 소비 전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대략적으로 기본 용량 정도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건강원 하면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 이렇게 추출기가 있습니다. 추출기는 뭐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고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출기들이 보면은 25리터 혹은 뭐 50리터 혹은 100리터 뭐 등등등등등 중탕기 같이 핸들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용량 250리터의 용량까지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25리터에서 50리터 혹은 이제 110리터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25리터 용량 같은 경우는 보통은 1.8kg 정도 1.8kg 정도가 이제 소비 전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50에서 55리터 용량, 건강원에서 이제 기본 이제 한소 사이즈라고 하죠. 일회 가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량입니다. 이러한 용량 크기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적게는 2.5kg에서 많게는 3.5kg까지. 왜 용량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딱 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열매체가 있는 제품이냐 없는 제품이냐. 보통 이제 열매체가 없는 제품들이 전력량이 조금 낮아요. 보통 한 2.5kg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 열매체가 있는 제품들도 제조사에 따라서 그 히타를 몇 킬로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대당 3kg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죠. 2.5에서 3.5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한 대당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110리터. 보통 100에서 110리터 이제 추출기 용량 같은 게 적게는 뭐 5kg 정도, 5에서 6kg 정도가 측정이 돼 있어요. 히타 용량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5kg짜리나 6kg짜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강원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탄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냐면 물을 끓일 수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타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가공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용량별로 맞춰져 있는 기준이에요. 보통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25리터 용량이 뭐 약간 1.8kg에서 2kg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50에서 55리터 용량 같은 경우가 2.5에서 3.5kg 정도, 그리고 110리터 용량이 5에서 6kg 정도. 이 정도의 소비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장기. 포장기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그렇게 전력 사용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포장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출액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기능이 있어요. 살균 히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히팅이 되는데, 그 히터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은 1kW? 1kW에서 1.5kW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장기 한 대당 용량이 1kg에서 1.5kg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홍삼 추출기가 있습니다. 홍삼 추출기가 있는데, 홍삼 추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글라스 제품, 유리로 되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되는 제품이 있어요. 유리로 되는 제품은 이렇게 이제 유리관의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20에서 크게는 30리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사용이 되는데, 홍삼 추출기는 보통 유리관이 1구짜리가 있고 2구짜리가 있고 3구짜리가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유리관 1구를 기준했을 때 대략적으로 1.6kW 1.6kW가 사용이 됩니다. 핸들식 추출기라든가 뭐 공합식 추출기,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전력량이 낮죠. 이 낮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홍삼은 주로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끓여주는 그런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높은 히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이 핸들식 추출기나 공합식 추출기, 중탕기 뭐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홍삼 추출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히타를 적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분쇄기, 뭐 유압기, 착즙기 뭐 이런 제품인데, 분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용 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을 공회전했을 때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단단한 재료를 분쇄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늙은 호박이라든가 뭐 맷돌 호박, 아니면은 뭐 비트라든가 당근, 이런 것들 좀 단단한 걸 사용을 할 때는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 분쇄기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식과일 분쇄기라든가 아니면 생즙용 분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3마력 이상의 이제 모터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사실 키로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2kg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분쇄기 같은 경우는 딱 정확히 계산해서 그 계산량의 전기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암페아수도 좀 계산상보다는 약간 좀 높은 암페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랑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 업체 같은 경우도 이 건강원 탕전기계를 조금 다뤄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시공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설 업체랑 저희가 이제 같이 미팅을 함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지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예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교반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교반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보통 용량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한 150L부터 한 500L, 뭐 그 이상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용량이 큰 만큼 전력 소비량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150L 제품이 보통은 한 6에서 7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250L 이제 기성품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기식 250L 제품만 해도 보통 이제 소비 전력이 한 11kg 정도, 11kg 정도의 히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반기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생즙 라인을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세척기, 분쇄기, 착즙기, 교반기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증설로 봤을 때는 교반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끓여주는 제품들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500L가 넘어가면 보통 이제 스팀으로 해서 이제 보일러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성품 중에 이제 500L까지 이제 교반기는 500L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500L 이제 보통 전력이 한 15kg 내지 한 16kg 정도까지 가장 많이 써요. 지금까지 이제 한 대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창업을 할 때 그럼 총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시용으로 해서 하나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보통 대략적으로 추출기가 건강원에서 한 5대 정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5대가 어떤 분들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에서 기본 탄기 구성이 보통은 5대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 기준에서 일단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탄기 용량은 50에서 55L입니다. 50에서 55L 용량이 건강원에 사용하는 1회 가공 기준에 대한 탄기 용량이기 때문에 55L고, 그리고 이제 추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탄기든 공합식 추출기든 핸들식 추출기든 사용 전력은 똑같습니다. 용량에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중탄기나 공합식이나 핸들식이나 이런 것들은 추출 방식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제품 사양이 달라지는 거지, 사실 그거 이제 전력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대,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는 3대, 홍삼 추출기 같은 경우는 1대, 분쇄기도 1대, 1대를 기준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추출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2.5에서 3.5 정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3kW를 기준했을 때 355니까 15kW, 15kW가 되고, 포장 같은 경우는 1.5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kW가 됩니다. 그리고 홍삼 추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6kg 한 대니까, 그리고 칡분쇄기 같은 경우는 2kW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20, 21, 22, 23, 뭐 23.5 정도, 23.5kW. 그래서 대략적으로 총 계산을 해보면 23.5kW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용량을 증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용량까지는 증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추출기가 사용이 될 때 포장기는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추출을 해야만 포장을 하는 거니까, 전체 제품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정이 나오기도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그래서 포장기 제외하고 이제 분쇄기 제외하고 그러면 15kg에 1.6kg, 16.5kg만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전기 전문 업체가 아니라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보통은 19kW를 기준으로 해서 19kW 미만은 총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20kg가 넘어가면 20kg는 사용하는 양을 이제 또 별도로 계산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고 한전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19kg가 초과가 되면 계량기 자체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강원을 창업을 하실 때도 19kg 미만으로 맞추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상으로는 16.5kg. 제가 한전에 문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증설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뭐 업체에다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이제 상담하셨던 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을 때는 실제로 계산상은 이제 더하기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탕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요 정도 용량을 사용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kg 정도? 이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게는 15kg, 많게는 15kg까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정도 사용을 하는 용량은 12kg만 해도 충분하다. 물론 이제 돌아가는 횟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kg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몇 킬로와트.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 또 비용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12kg인데 만약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뭐 15kg, 16kg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 비용은 좀 이제 고민해서 선택을 하실 만한 게 뭐냐면, 처음에 증설하는 양이 늘어나면 증설할 때 비용도 늘어나지만 기본 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설 양이 이제 좀 적어지면 증설하는 비용도 적지만 기본 요금도 적어져요. 다만 그 초과해서 쓰는 양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이제 한전에서 공지를 해준다고 하고 그 2개월째부터 계속 초과가 되는 분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플러스해서 청구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증설을 하고서 사용하는 양이 이제 늘려놓고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누진세처럼, 가정에서는 이제 전력 소비량이 이제 초과가 되는 경우에 이제 누진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업종 같은 경우는 누진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진세가 아니고 그냥 초과 요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성이면 12에서 많게는 15kg 15kg 같으면 충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계 제품만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15kW다. 그러면 15kW만 또 증설을 하면 되느냐, 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물음표죠. 왜 그러냐면 냉난방이 있습니다. 냉방이나 난방.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난방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좋아서 뭐 인버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기도 그렇고 난방기도 그렇고 이제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버터로 구매를 하시니까 대략적으로 에어컨, 히터 이런 것들도 2, 3kg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연식이 좀 된 제품, 이제 인버터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히터 같은 경우는 보통 막 9kg에서 한 15kg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히터 한 대만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냉난방기까지 감안해가지고 냉난방기 플러스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 탕전기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총 증설량이 나오겠죠. 총 증설에 대한 키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계 제품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냉난방, 그리고 또 사용을 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플러스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에요. 컴퓨터를 뭐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탕전기계 플러스 이쪽 이 냉난방기가 몇 킬로인지까지 확인하셔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셔서 이제 총 증설해야 되는 양을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뭐 추측이 5대, 포장기 3대, 홍삼 추측이 뭐 찌분색이 이 정도 했을 때는 보통 한 15kg 정도. 제가 만약에 저희 쪽에서 창업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저는 대략적으로 15kg 정도를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이제 핸들식 추출기, 중탄기 뭐 이런 제품들이 사양이 낮은 제품, 전력 소모량이 이제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12kg만 해도 충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추출기의 사양에 따라서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양이 열매체가 있는 추출기, 열매체가 있는 제품이라고 기준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 같으면 한 15kg 정도, 15kg 정도를 증설을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데, 점포를 임대해서 이제 건강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증설을 해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증설을 해놨다가 다시 나가면서 전기 이제 기본 전력을 낮춰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5kg나 3kg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증설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서 이전 세입자가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이제 증설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저희가 증설 신청을 했을 경우에 먼저 증설된 만큼의 전기 양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다시 증설을 하셔야겠지만,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kg가 증설이 돼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0kg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한전 불입금을 납부를 안 할 뿐이지, 이 내부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강원 기계를 이제 놓기 위해서 전선을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전반의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자재 비용과 인건비만 이제 지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세입자의 증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이름, 이제 상호명만 아시면 이제 한국전력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전에 증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증설 여부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몇 킬로를 증설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증설하는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기의 사양이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탕전기계 뿐만이 아니고 냉난방기의 사용량 이런 것들까지 플러스 계산을 해서 총 이제 증설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저희가 전기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고 명쾌하게 저희가 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많은 점포를 이제 창업을 이제 도와드렸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보통 건강원을 창업을 하면 생즙 라인, 그러니까 교반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12kg에서 15kg 정도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 증설이라는 게 사실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이제 부담이 적겠죠. 부담이 적겠지만 또 이제 초과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의 용량을 계산을 해서 증설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정확히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계산을 해서 증설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이라든가 실무 운영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음 이제 올리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이 부분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p to